자, 26번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 받았답니다. 이거 사기가 되죠? 그죠? 소송 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 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뭐예요? 그 사기 쳐먹으려고 법원에 소장을 내면은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소 판결 확정 시에 뭐예요? 바로 기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얘가. 그러면 지금 뭐 사기친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뒤에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른 거니?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뭐예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기가 하나 성립하고 또 별도로 어쩐다는 거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양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빼야 됩니다. 자,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사기 처먹은 다음에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사기죄 플러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정답 그래서 2번. 정답이 되지 않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야, 여기에 대한 얘기 해보자. 불가벌적이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수반된 행위. 자, 어떤 것이냐? 법조경합의 한 형태에서 흡수관계에 속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야. 우리 살인죄 같은 경우 보자. 사람을 칼로 찔렀다 봅시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일단 생명법익을 갖다가 침해해갖고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 칼로 찌를 때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찢어져 갖고 사람 살에 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옷 찢어졌으니까 옷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고 뭐 피도 튀어가고 운동화에 튀었다 해갖고 운동화에 대해서 손괴죄 해갖고 이렇게 따지진 않는단 말이야. 왜?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내용을 좀 기억합시다. 주된 범죄에 비하여 자 비하여의 동그라미 그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자, 바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대표적인 사례 살인 저지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뭐 옷이 찢어지면서 운동화에 피 튄 거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손괴죄 바로 옷 찢어지고 운동화에 피 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손괴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왜? 워낙 그 기존에 그 주된 범죄에 의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뒤에 수반되는 이런 범죄의 행위는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요거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3번. 3번에 보면은, 자, 단체의 대표자 등의 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 자, 이거 사기 쳐먹었다는 얘기네. 그죠?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했대요. 자, 이 경우에 사기 범행과 바로 침해법익을 달리함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사기죄하고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자. 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신의를 배반한 거 아니냐. 사기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망을 사용해서 상대의 재물을 가져간 편취한 거 아니냐. 서로 하나의 일태양도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는 볼 수 없겠죠. 그죠? 각각의 범죄로 따로따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라 그러죠? 죄수를 따질 때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죄수를 따질 때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수죄인가는 어쩐다는 거야. 구속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함께했냐면은 구보 이랬어. 다시 한번 뭐라고? 구보.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수죄인가 따져볼 때 어쩐다? 구보. 그죠? 구속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따져본다는 거야. 어쨌든 죄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정답이란다. 요거 3번 지문은 맞는 거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제 4번에 가보자 하고 4번에 보시면은
작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작물이라 함은 그죠?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행위로서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쩐다는 거야. 그 취득한 물건은 여전히 뭐예요? 작물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 뭐 긴 설명 안 드릴게 이거는. 자, 이제 5번에 한번 봅시다. 자, 5번. 말은 더럽게 긴데 5번 한번 봐보자. 이제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갑의 종친회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서 편취했답니다. 일단 사기죄 하나가 성립하겠죠. 편취했으니까.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뭐다?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했답니다. 이 경우에 횡령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얘가 지금 사기 쳐먹어 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편취한 거. 사기 쳐먹어 갖고 그 돈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그 돈을 갖다가 업무상 보관하다가 거부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이 보관이라는 그 보관의 의무가 과연 그 정당하게 수립됐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 편취한 물건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관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가 어디 있냐?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친회에 대한 공탁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수반행위 침해. 아이고 말이 꼬이네.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자, 횡령죄를 따로 묻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편취한 돈을 가지고 지금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관이라는 것은 그 사기 쳐먹은 돈을 갖다가 단지 갖고 있을 뿐이지 여기 새로운 어떤 보관의 의무가 창설돼서 그것에 대한 신의 관계 보관의 관계를 저버리거나 의무 관계를 저버리거나 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이 종친회 사건, 이 종친회 사건을 꼭 좀 기억해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편취해서 사기 쳐먹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 거부,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어쩐다? 새로운 보관의 지위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